30년 전 절벽에서 던져진 아기 포대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오늘 정숙희의 입에서 터져나온 단 3글자. 태안. 별장. 이 드라마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모든 비극은 30년 전 한 사람의 계획된 음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끝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정숙희가 쓰러지면서 뱉어낸 말, 30년 전 태안 별장에 장미를 숨겼어. 채화영이 우리 토끼를 훔친 거야. 잠깐 이 문장을 그냥 흘려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숙희는 지금 5세 수준의 지능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30년간 거의 모든 기억이 차단된 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숙희네 반찬 가게에서 장미와 함께 조용히 그리고 맑게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 말을 내뱉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이 드라마 54회 최대의 충격 포인트입니다. 강백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손이 떨리고 119를 누르면서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남습니다. 모든 일은 채화영이 시작이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정숙희의 기억이 갑자기 돌아온 것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사실 전날부터 이미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토끼가 아파. 장미를 불러. 장미는 왜 안 와? 오태숙은 그 말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눈을 질끈 떴고 오태평은 정숙희 손만 붙잡고 엄마 진정하자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사실은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전날 아침 오태숙은 거실에서 또 오장미를 찾는 정숙희에게 결국 폭발했습니다. 엄마, 장미는 여기 없어. 왜 자꾸 병원에 있는 애를 찾아? 그 말에 정숙희는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반복했습니다. 병원엔 토끼가 아프잖아. 오태평이 조용히 오태숙을 제지했습니다. 누나, 그만해. 그리고 정숙희 옆에 앉아 손을 주물러주며 달랬습니다. 엄마, 병원 가자. 장미 얼굴 보고 오자.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토끼도 같이라는 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 앞에는 이미 백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희가 병실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토끼가 누워있어. 토끼가 아파. 오태평 얼굴이 그 순간 굳었습니다. 강백호는 오태평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평아, 토끼가 뭐야? 오태평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정숙희는 오키토키 인형을 꼭 껴안고 살았고 며칠 전부터는 토끼가 살아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태평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장미랑 같이 토끼를 봤다고까지 했어. 내가 물으면 셋이 만났다고만 해. 백호는 그 말이 이상해서 숨을 삼켰습니다. 귀에는 며칠 전 카페 직원 2명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들어와 있었고 강준호가 흘린 마설린 실장도 교통사고라는 말도 같은 시기에 들려왔거든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토끼가 진짜 있다면 그건 인형이 아니라 사람이다. 백호는 정숙희 앞에서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어머님, 토끼는 언제 만났어요? 정숙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토끼 아프기 전날 장미랑 셋이 만났다. 숙희 너무 좋았다. 그 셋이라는 단어에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숙희는 또 말했습니다. 토끼가 또 올게라고 했어. 근데 지금 아프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드림호텔 리뉴얼 파티에서 스쳐 지나가며 인사했던 한 얼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마설린. 강백호는 병원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카페 직원 2명 사고와 마설린 교통사고, 그리고 정숙희가 본 살아있는 토끼. 이 세 개가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오장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백호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기사, 행사 사진, 드림호텔 리뉴얼 파티 참석자 명단, 마설린 관련 인터뷰까지. 처음엔 닮았다고만 생각했던 얼굴이 사진을 확대할수록 말이 안 되게 똑같아 보였습니다. 눈꼬리, 인상, 턱선까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백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어?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마설린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백호는 바로 전화부터 돌린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고라는 단어가 붙는 곳들을 직접 발로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상점 주인은 강백호가 사고에 대해 물어보자 처음엔 경계했지만 변호사라고 말하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들이받았어요. 사람을 피해야 정상인데 그냥 들이받았거든요. 이상했어요. 그 이상했다는 한마디에 꽂혔습니다. 그날 누가 먼저 현장에 왔어요? 라고 물었고 주인은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119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근데 근처에 검정색 세단 한 대가 주차해 있었어요. 번호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백호는 사고 근처 도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신호등 위치, 블랙박스, 사각지대, 주변 점포, CCTV 방향까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사고를 우연으로 만들기엔 현장이 너무 깔끔하다. 흔적을 지운 느낌이 난다. 교통사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거절당하자 더 차갑게 마음먹었습니다. 좋아. 그럼 밖에서 판을 깔지. 백호는 형 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준호는 또 오장미 씨 일이냐? 너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강백호는 말 대신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전송했습니다. 오장미의 사진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숨을 멈췄습니다. 강준호 머릿속에는 마설린이라는 이름이 먼저 튀어나왔으니까요. 강준호는 낮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 백호는 단호했습니다. 형, 봤지? 오장미 씨야.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아. 난 직접 확인해야 해. 강준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채화영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있었고 마설린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들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강백호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강준호는 결국 연락을 돌렸습니다. 마설린 실장님, 저 강준호입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들은 쪽은 오장미였습니다. 지금 마설린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오장미였으니까요. 오장미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숨을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강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변호사인데 어떤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어 하는데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오장미는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과 장소 잡아주세요. 약속 장소는 드림호텔 창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장미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계속 떨려서 물컵을 2번이나 잡았다 놓았습니다. 오장미는 그 떨림을 감추려고 메뉴판을 들었는데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백호가 들어왔습니다. 백호가 오장미를 본 순간 눈빛이 굳었고 오장미도 똑같이 굳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알아본 겁니다. 오장미는 마설린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그 자리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백호 씨, 저 장미예요. 강백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설린이에요. 제가 제안했어요. 하루만 서로 바꿔서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저를 노릴 줄은 몰랐어요. 다음날 채화영이 트럭을 보낸 거예요. 설린이를 저인 줄 알고요. 오장미는 말끝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졌어요. 강백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왜 하필 하루 바꿔 살기였는지, 누가 먼저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채화영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타이밍을 잡았는지. 그런데 질문을 삼켰습니다. 오장미 눈에 후회가 먼저 있었거든요. 자기가 한 선택이 누군가를 눕혔다는 걸 하루에도 10번씩 되씹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마설린 씨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토끼가 살아있다고 말했대요. 저는 그게 그냥 혼잣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강백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토끼를 찾은 거구나. 강백호는 오장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오장미 씨, 지금 제일 위험한 건 장미 씨예요. 겁먹거나 마설린이 아닌 표정이 나오면 채화영은 알아챌 거예요. 오장미는 그 말에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죠.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백호는 그 갈라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위로보다 계획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오장미는 채화영이 자신을 노릴 줄 몰랐을까요? 하루 바꿔 살기를 먼저 제안한 것은 오장미였습니다.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채화영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진짜 계획이었을 가능성은요? 겉으로 보이는 오장미는 사랑하는 쌍둥이 동생이 자신 대신 누워있다는 죄책감에 무너지는 여자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손가락을 꽉 쥐고 입술이 하얘지고 억지로 웃으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잠깐 다시 보십시오. 오장미는 마설린으로 완벽하게 행세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오가고 드림그룹을 오가고 채화영의 신복 이강혁의 눈을 피해가며 이건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행동입니다. 오장미가 채화영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강남봉 교수 전화가 왜 이렇게 많아? 부재중 통화도 있고 무슨 사이지? 이 여자 복수의 실마리를 한 올 한 올 직접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발견하는 순간을 보십시오. 오장미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채화영이 우리 아빠를 어떻게 사고 현장까지 데려간 건지 저 CCTV를 알아봐야겠어. 이 여자는 무너지면서도 동시에 판을 짜고 있습니다. 분노, 집착, 죄책감, 그리고 치밀한 계산이 동시에 작동하는 여자입니다. 오장미의 진짜 속내는 이겁니다. 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채화영은 이번 회차에서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하고 결국 이강혁에게 전화합니다. 병원 쪽 이상한 움직임 없지? 이강혁은 아직은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채화영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설린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 이강혁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예민해지셔서 그런 거겠죠? 그 침묵이 채화영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채화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내 판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문장이 소름 돋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화영은 30년 동안 이 판을 혼자 지켜왔습니다. 마동석을 없애고 오복기를 치우고 정숙희를 망가뜨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능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흔들리고 있는 건 자신의 발밑이라는 것을 아직 채화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봉 교수가 연락도 없이 회사로 찾아오는 장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당황하면서도 직원들 눈을 의식해 글을 내보냅니다. 오장미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강백호 아버지고 우리 아빠 차로 치워 죽인 범인이야. 채화영, 저 사람이랑 불륜을 하고 있단 말이지. 채화영의 불륜, 강남봉 교수와의 관계. 이것이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강백호는 원래 해피바이러스 전파자입니다. 놀 건 다 놀고 게으름 피우면서도 성적과 스펙을 놓치지 않는 만찢남. 그런 백호가 이번 회차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발로 밟고 신호등 위치와 CCTV 방향을 눈으로 확인하고 상점 주인에게 직접 증언을 받아냅니다. 사고를 우연으로 만들기엔 현장이 너무 깔끔하다. 흔적을 지운 느낌이 난다. 이건 변호사의 눈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는 한 남자의 눈입니다. 수사관에게 거절당하자 차갑게 마음먹습니다. 좋아. 그럼 밖에서 판을 깔지. 그런데 백호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오장미와 마주 앉아 모든 진실을 들은 뒤 흔들리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입니다. 장미 씨, 오늘 제일 위험한 건 누가 알았냐예요. 채화영은 병원에 있는 마설린 씨를 오장미로 알고 있다면 설인 씨부터 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혼자 움직이지 마요. 어디 가면 반드시 나한테 먼저 말해요. 백호는 지금 채화영이라는 거대한 적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채화영을 두려워할 때 진홍주는 혼자 움직입니다. 염산월이 마설린 방에서 가져온 립스틱 안에서 USB가 튀어나왔습니다. 진홍주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화면만 뚫어져라 봤습니다. 염산월은 진홍주 표정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USB가 아니라는 것을요. 염산월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홍주야, 이게 뭐야?
사람 죽는 거야? 진홍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일 이름들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염산월이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을게. 아무도 모르게. 진홍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그게 안 돼. 엄마는 불안하면 말을 해. 그리고 그 말은 꼭 채화영 귀에 들어가. 염산월은 입술을 빼족 내밀며 인정했습니다. 하긴 그건 그래. 내가 실수를 많이 하지. 진홍주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엄마는 모르는 척만 해. 그리고 혼자 움직였습니다. 드림호텔 로비에서 오장미를 불러세웠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오장미는 순간 목이 잠겼지만 바로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마설린이지. 진홍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가서 확인할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 그리고 나는 채화영 편 아니야. 오장미는 그 말에 눈빛이 흔들렸고 결국 낮게 털어놨습니다. 난 마설린이 아니야. 설린이의 쌍둥이 언니인 오장미야. 진홍주는 그 순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칼이 내 손에 들어왔다. 진홍주는 USB 이야기를 꺼냈고 오장미는 눈이 커졌습니다. 진홍주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면 채화영은 끝이야. 같이 잡자. 오장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지만 증거라는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진홍주, 과연 이 여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진홍주는 USB를 2개로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절대 꺼내지 않을 곳에, 하나는 언제든 협박 카드로 쓸 곳에. 오장미를 쥐고 있으면 채화영을 밀어낼 명분이 생긴다. 이 여자 채화영을 잡으려는 건지 아니면 채화영 대신 이 판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려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백호는 정숙희의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정숙희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거실에 앉아있던 정숙희는 백호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백호다. 백호는 마음이 쓰렸고 일부러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장미씨 만나고 왔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정숙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미 왜 안 와? 토끼도 아픈데. 정숙희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장미 내 옆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 발짝 내딛다가 휘청했습니다. 백호가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정숙희가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정숙희 이마가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고 백호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를 반복하는 그 순간 정숙희가 멀쩡한 눈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태안 별장에 장미를 숨겼어. 채화영이 우리 토끼를 훔친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 남자들이 쫓아와서 가짜 아기 포대기 들고 절벽으로 뛰었어. 그 말이 끝나자 정숙희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뱉어냈습니다. 동석씨. 동석씨를 만나야 해. 강백호가 어머님, 동석씨가 누구예요? 라고 외치려는 순간 정숙희는 숨이 턱 막힌 듯 가슴을 움켜쥐고 그대로 눈이 뒤집혀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숙희를 맡기고 나온 백호는 오태평을 불렀습니다. 오태평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별장에 자주 가셨었어. 우리도 어렸을 때 갔었고. 백호는 바로 물었습니다. 위치 정확히 어디야? 오태평은 지도 앱을 켜서 별장 위치를 찍어줬습니다. 백호는 혼자 움직이려다가 멈췄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오장미에게 연락했고 오장미는 마대창 회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오복길, 채화영, 쌍둥이, 하루 바꿔 살기, 트럭,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마설린. 마대창은 처음엔 믿지 못해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장미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말하자 마대창 얼굴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마대창은 결국 책상을 내리치며 폭발했습니다. 채화영 그녀이. 그리고 오장미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아니, 우리 장미.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 할아비가 미안하다. 오장미는 그 말에 숨이 털컥 무너져 눈물이 났습니다. 마대창은 비서에게 즉시 지시했습니다. 채화영이 어디서 아이를 낳았는지, 병원 기록이 남아있는지, 30년 전 태안과 연결되는 흔적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오라고요. 다음 날 아침 마대창이 태안 별장으로 향했을 때 별장 앞에는 이미 백호가 서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한번 훑어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누군가? 백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백호 변호사입니다. 오장미 씨 일로 이곳에 왔습니다. 마대창은 다시 물었습니다. 정숙희가 뭐라고 했는지 전부 말해줄 수 있겠나? 강백호는 정숙희가 말한 토끼와 절벽, 가짜 아기 포대기, 그리고 동석 씨까지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대창은 그 이름에서 눈이 번쩍 뜨였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석. 우리 아들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은 몰랐다. 백호는 물었습니다. 회장님, 태안별장에 뭐가 있습니까? 마대창은 대답 대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오래된 장난감 상자 하나가 구석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별장 안쪽을 더 살폈습니다. 벽지 한쪽이 미세하게 들뜬 걸 발견했고 손끝으로 눌러보자 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대창이 다가와 같이 눌렀고 두 사람은 벽장 뒤쪽에 얇은 틈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마대창이 힘을 주어 벽장을 밀자 뒤에서 낡은 나무 문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수북했는데 이상하게도 한 군데만 손자국처럼 닦여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그 부분이 최근에 열렸다는 뜻이라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젖은 흙이 말라붙은 천 조각과 찢어진 아기 포대기 끈이 들어있었습니다. 마대창은 그걸 보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고 강백호는 정숙희가 말한 가짜 아기 포대기가 머릿속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백호는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장미 씨 어머님은 이곳에 아기를 놓고 도망치셨다고 했습니다. 마대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강백호 씨, 혼자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함께하죠. 백호는 그 말이 무섭고도 든든했습니다. 혼자 정의를 세우려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별장 안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백호와 마대창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바람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태안 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채화영이 혼자 만들었을 리 없다는 것.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 강남봉 교수는 얼마나 알고 있나? 강남봉 교수는 채화영과 불륜 관계입니다. 오장미는 채화영 핸드폰에서 강남봉 교수의 부재중 전화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강백호 아버지고 우리 아빠 차로 치워 죽인 범인이야. 강남봉 교수는 드라마에서 착하고 따뜻한 남편으로 그려집니다.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캠퍼스 커플이었던 영자와 결혼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랑꾼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는 몰랐을까요? 채화영이 오복기를 어떻게 했는지 강남봉 교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만약 강남봉 교수가 알고 있었다면 강백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강혁은 채화영에게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신복입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매섭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호가 호텔에 나타나 마설린을 만나려 하자 이강혁이 오장미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오장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백호 씨랑 마주칠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채화영과 이 실장이 알아서 차단할 테니. 예전에도 설린이랑 마주칠까봐 회사에는 절대 못 오게 한 거였어. 악마들. 이강혁이 채화영을 위해 오장미를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오장미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어서 데리고 간 건지. 그 의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 정말 채화영만을 위해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홍주의 USB.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채화영이 오복기를 사고로 위장해 죽인 증거. 30년 전 태안 별장에서 벌어진 일의 기록. 아니면 마동석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파일. 진홍주는 USB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절대 꺼내지 않을 곳에, 하나는 언제든 협박 카드로 쓸 곳에. 이 여자 채화영을 잡으려는 건지 아니면 채화영 대신 이 판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려는 건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희가 말한 동석 씨. 동석 씨를 만나야 해. 마동석은 30년 전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인정 많고 누구에게나 따스한 남자, 아버지 마 회장의 뜻도 거스르지 않고 자랐던 남자, 운명 같은 여자 정숙희를 사랑하게 됐던 남자.
정숙희는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동석이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태안별장 근처 어딘가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하지만 과감하게 예측해보겠습니다. 최화영은 곧 병원에 누워있는 마설린이 오장미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설인의 귀에 있는 점을 확인하러 갈 정도로요. 만약 최화영이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가능성 1. 최화영이 진짜 마설린을 제거하려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오장미가 아닌 마설린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최화영은 자신의 딸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복길도 그렇게 보냈으니까요. 최화영에게 마설린은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줄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면 최화영은 그 줄을 직접 자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능성 2. 마대창 회장과 강백호의 연합이 최화영을 정면으로 압박합니다. 태안별장의 증거 아기포대기, 그리고 진홍주의 USB까지. 최화영을 조여드는 포위망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대창은 이미 비서에게 최화영의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드림그룹의 지배자가 마대창에서 최화영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대창이 먼저 칼을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3. 정숙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숙희는 30년 전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녀의 기억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최화영의 30년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 강남봉 교수가 최화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강백호는 아버지와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죄를 밝혀야 하는 비극.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오장미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마주해야 하는 그 순간. 이 드라마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앞으로의 전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잔인해질 겁니다. 태안별장에 울려 퍼진 딱 하는 소리. 그 소리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화영이 30년간 혼자 지켜온 이 판에 이제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숙희의 기억, 마대창의 분노, 강백호의 집념, 진홍주의 USB, 오장미의 복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최화영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30년 동안 완벽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사방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완벽하게 쌓아올린 사람이 무너질 때 그 소리가 가장 크다는 것을.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모든 관계가 함께 끝납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최화영이 어떻게 무너질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